두 개의 문화가 서로 대화할 수 없고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등 돌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문화된 지식, 전문화된 교육, 소위 말하면 분과학문적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분리를 시켜놓고 근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주와 생명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그러한 전문 지식이 뺏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복구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복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과학적인 지식으로 검증된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되게 중요한 쟁점이 사실 녹여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데비 크리스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르네상스 버전의 빅 히스토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조재영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의 빅 히스토리는 르네상스 버전하고 다른 점은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과 사실들로 그것들이 그러니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르네상스 버전하고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고 이제 조금 실증적인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어쨌든 지금의 방식이 훨씬 더 실제와 더 유사하고 가깝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면 혹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이고, 그 이전 것들은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지금 우리가 이 빅 히스토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만큼이나 자기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믿고 있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러니까 속한 어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세상을 설명하고 구성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진실값을 우리가 따지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등가의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왜 모던 그러니까 사이언스의 결과들로 쌓여진 어떤 지식의 총체들을 뭐 예술가가 됐던, 아까 제가 자꾸 예술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다시 다 치환이 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되었건 간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놓여져 있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전에 인문학이나 오랜 전통 속에서 다루어오던 그런 이야기들이나 세계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고, 실제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동시대에 가장 최첨단의 어떤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과 자기의 작업들을 긴밀히 연결을 시켰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아까 조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어떤 분과들이 되게 지식이 깊어지고, 아니면은 또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으로 무언가를 다시 구성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그런 노력이 사실 빅히스토리라는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Yeah, you can say. May I say something? Yeah. If I understood you correctly, and I thank you for the wonderful translation. I agree that that big history is in many ways different from traditional origin stories. They were all locked into particular cultures. They were not strictly scientific. But the challenge for artists, I think, is the same. If you were a Christian artist in the Renaissance, or it doesn't matter what tradition you were in, you were a Korean artist 800 years ago, you faced the same problem of trying to convey to people a sense of the wonder and the mystery of the universe. So if you were a Christian, you probably thought that your task was to convey a sense of the awesomeness of God. But if you live today, the artistic challenge is to help us understand in a way that scientists can't. What does 13 billion years mean? What does
the Big Bang really mean? So I think there's a huge challenge for artists, as there was in the Renaissance, despite the many differences. Yeah, exactly what I would like to say, actually.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예, 똑같이 얘기를 하셨고, 사실 아까 차이점을 강조하신 건 조지영 선생님이시고, 저는 오히려 공통점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예. 어쨌든 그럼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I'm going to do it on the 네. mic. 예, 설명하시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빅 히스토리가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근원을 따지는 오리진 스토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해당 문화의 한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직면한 과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800년 전 한국에 존재했던 그런 예술가든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주의 신비로움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신의 위대함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이해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을 예술가들이 이해시켜주는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130억 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빅뱅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같은 것들을요. 그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반대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과학,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면 학생들한테 암기하는 지식으로, 말하자면 절대적인 지식으로, 이른바 트루스, 진리로 가르치죠. 네. 그러나 빅히스토리에서는 나중에 올해 10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는지 보시게 되겠지만,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빅히스토리에서는 트루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클레임, 주장을 가르치는 거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주장이 뭐냐. 그 주장은 내일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검증이 됐다 하지만 그것을 진리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주장이기 때문에 100년 후에는 137억 년이 아니라 더 달라질지도 모르죠. 사실은 137억 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발표는 138억 년으로 했죠. 왜냐하면 최근에 138억 년이 맞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또 나왔거든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암기해야 되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정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히스토리에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이거는 주장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빅뱅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나중에 10월 달에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빅뱅을 가르치면 빅뱅을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 각 지역이 있었던 각 지역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창조 신화를 같이 가르칩니다. 말하자면은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주의 세계의 창조라면 그 이전에 혹은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치되거나 이거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죠. 말하자면은 빅히스토리라고 해서 첫 부분은 과학자만 하고 후반부 인류 나와가지고 그 부분 역사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과학자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예술가도 문학가도 인문사회학자도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소영 박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김소영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한 활동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 검은 종이에 하얀 점을 찍어가지고 그냥 주고서 네가 원하는 별자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왜 우리는 별자리를 외워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별자리는 우리의 염원, 우리의 생각을 투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스토리라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런 걸 거야, 그런 것이야, 그런 게 아닐까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그 속에 저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몫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빅히스토리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 강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방향을 약간 좀 바꿔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지금 거대한 역사의 이제 이런 흐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역사의 경향, 트렌드를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이제 우리가 뭐 빅히스토리라고 부르든 이제 전체사라고 부르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제 바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거대한 어떤 시각을 세우는 거에는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자세한 메커니즘들을 놓치거나 이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이거 두 분 선생님께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데이비드 크리스천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제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예, 전 먼저 하시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디 학술대회 가가지고 이 빅히스토리를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분명히 빅히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으면 빅히스토리를 하는, 예를 들어서 저 혼자 하면 빅뱅부터 미래까지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할 수는 없죠.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미국 헌법사, 미국 연방대법원사 쪽으로 얘기 나누자 그러면 저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보고 어느 화학에 뭘 갖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저는 겨루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파워포인트하고 프리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차이다. 파워포인트는 그냥 앞에서 그냥 슬라이드로 넘어가지만 프리지는 어떤 전체적인 큰 빅픽처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시 큰 픽처를 보여주고 다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특수와 보편, 그리고 작은 것과 큰 것, 이것을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해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명현 선생님께서 우리 이 시리즈의 첫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빅뱅 바로 직후에 30만 년, 38만 년 된 후에 이제 수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소, 그때 빅뱅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한 사람 보면 30살, 40살이지만 원소적인, 수소적인 차원은 다 거의 137억 년씩 된 거죠. 수소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구체성 속에만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보편 속에서도 사실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를 왕래할 수가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동양사상에서 흔히 얘기했던 인간은 소우주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우주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 놀라운 것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큰 것, 보편 속에서 특수한 것으로 들어갔는데 그 특수한 것에서 보편이 보이는 거야. 이거 웬일이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보편을 모르면 어떻게 특수한 것에 들어가서 그 놀라움을, 경이로움을 경험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는 모르지만 때로 내가 원해서 머리 좀 뽑고 열심히 공부해보면 그 특수한 곳에서 보편을 바라볼 수 있는 저는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빅히스토리가 주는 마지막 특수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It's your turn. Maybe I steal your. What do you want me to say? Go ahead. No, I'm fine. I have nothing more to say unless you have a question. 오케이.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데이비드 크리스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되게 유사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하지 않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앞부분에 계신 분들이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좋아했었는데 보니까 여기 조정 선생님 학생들인 것 같아요. 제가 반응을 약간 오도하면서 지금 여기서 좀 보고 있었는데 약간 지루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들 두 분 사이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한 가지씩 주고 받으시게, 그러니까 한 번씩 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 선생님께서 혹시 제가 두 질문만 할게요. 하나만 하셔야 네. 되는데. 짤막한 질문 네. 이제 두 개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이 시리즈의 두 번째 강연자이셨던 이덕환 교수님께서 화학 전공하시죠. 그래서 오셔서 화학의 관점에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빅 히스토리가 굉장히 인문적인 용어다. 그래서 빅 히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빅 히스토리, 그럼 꼭 히스토리의 역사학의 한 분과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빅 히스토리는 인문학이 아니냐, 그런 사실은 오해를 사실은 받거든요. 그 오해의 근원은 다 이게 데이비드 크리스찬 교수님이 잘못 이름을 지은 탓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 지었는지 이 자리에 좀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So your question is, why did I call it big history? Yeah. Maybe partly because I'm a historian and I think historically, but there's a more important reason, which is that in the early 20th century, many people thought that the humanities and the sciences were completely different. What historians did was study the past. You couldn't repeat the past, so you couldn't do laboratory experiments, so history could never be scientific. But scientists could repeat what they did in a laboratory, so they could do it scientifically. Then what happened was that some of the sciences began to realize that they were doing history too. When the astronomers figured out that the universe began 13.8 billion years ago, then they suddenly realized the universe has a history too. And the geologists realized that the Earth has a history, and the biologists realized that life has a history. So it turns out that all of them were doing history too. You can't rerun the Big Bang. You have to do what historians do. You look for evidence in the present day of what happened in the past. So what's happened is many of the sciences have become more historical. And all big history does is puts together all of these historical stories into one large story. So I think that's a way of saying that big history is not a bad name. Yeah. 우선적으로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역사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서 많은 인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인문학이라던가 과학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에 일어난 일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던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재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과학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138억 년 전에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려면,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역사를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뱅을 오늘 와서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날 보이는 그런 증거를 찾게 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많은 과학 분야들이 오늘날에는 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을 많이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 히스토리라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나의 거대한 히스토리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름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건 좀 부당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데이비드 교수님이 여권이 시민권이 3개입니다.
미국 여권도 갖고 계시고요. 호주 갖고 있고요. 영국 시민권도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시범 사업, 빅히스토리 시범 사업을 하면서 한 5개 학교가 이제 시범 사업을 5개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약 50여 개 학교에서 지금 두 번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혹은 4, 5년 후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뭐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만약 빅히스토리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가르쳐진다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퓨처리스트 미래학 입장에서 한번 얘기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So this is the question about American society Yeah. and the impact of big history. I taught big history in the US for 8 years in San Diego, which is a quite conservative city. And in the US, I feel that the divide between the sciences and the humanities for many people is larger than I think it is in Australia or Britain or maybe in Korea. I hope one of the things that big history can do is perhaps help many people see that science is not just a dead technology, that science has a wonderful story to tell, like traditional origin stories. And science is not necessarily threatening in the way that many people think it is. But more than that, I hope that in America, as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big history can give a sense of the unity of humanity. Because in big history, you encounter human beings, first of all, as a single species. In most history courses, when you first meet human beings, you meet them as national individuals, as Russians, or as Koreans, or as Americans. So I also hope that big history can help American students and students elsewhere in the world have a stronger sense of the unity of humanity. And I'm not being sentimental when I say that. It's very important because we face huge global challenges and we won't be able to solve them if we keep thinking of ourselves as first and foremost members of different tribes that can't work together. Don't know if that really answers your question, John. But... Thank you. 저는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빅 히스토리를 8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샌디에고가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인데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한국 같은 국가들보다 미국에서 그 인문계와 과학계 격차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 히스토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과학은 이렇게 죽은 그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예전에 전해졌던 그런 전통적인 오리진 스토리처럼 좋은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누구나 다 인류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역사 강의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인류를 접하게 될 때 인류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러시아 사람이다, 아니면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 국한된 존재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외에 미국보다는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는 인류가 하나라는 개념이 조금 더 잘 인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단순히 감성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다 하나라고 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부족의 일원이다,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정 선생님께서 질문을 2개 하셨기 때문에 데이빗 선생님 질문을 안 듣기로 하고, 그러니까 Sorry, David.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플로어에 혹시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질문권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질문하실 선생님을 지목하시고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일어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